증조 7월 39번 중종 15년 6월 6일 임술 두 번째 기사 1520년 명정덕 15년 선정관 이몽린이 양산의 중소암 의해가 도암이라 한 자이다. 설전을 잡아왔다. 전에 중의해가 공초하기를 김덕순이란 사람이 향산에 이르렀는데 중도암과 설준이 위로하기를 의관자제가 어찌하여 여기에 왔는가 함께 보호해야겠다 하고 드디어 덕순을 비로봉 밑에 있는 초암에 두고 3일을 시켜 나무를 가져다 주게 하였는데 그 산봉우리는 그 산의 절정이고 암자도 가장 그윽한 깊은 곳에 있다 하였으므로 곧 이 목린을 보내어 찾아 잡게 하였으나 덕순을 잡지 못하였다. 그 두 중은 나이가 모두 여든이고 덕순의 주인 노릇을 하였는지는 참으로 알 수 없다. 전교하기를 늙은 중은 형처할 것 없고 또 감춘 형적이 없으니 놓아주라 하였다. 중종 7월 39권 중종 15년 6월 6일 임술 세 번째 기사 하정이 승복하였다. 그 공초에 이르기를 신이 김식에게 전교하기를 너희 계책이 매우 마땅하다. 덕유사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니 각자 헤아려서 가부를 알리기로 하자 하고 서로 약속하였습니다. 했는데 상이 이르기를 하정이 이미 승복하였고 다른 사람도 다 승복하였으니 곧 죄를 의논하라. 증조실록 39권 증조 15년 6월 6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의회는 간사하여 그 말을 3번 바꾸었으니 박연중, 김덕순 등이 간 것을 이 사람이 알더라도 속에서 향산에서 보았다 하였을 것이다. 이제 이미 골정에 와 있으니 형처의 실정을 알아내라. 증조실 39권 중종 15년 6월 6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의회를 형문하였는데 그 공초는 다음과 같다. 박훈의 처소에 붙인 시의 뜻은 이러합니다. 첫째 구의 번바람이 광한의 손을 숙살하고란 한 것은 번바람이 따뜻하기는 않아 능히 숙살도 한다는 것이고 광한은 높은 지위를 가리키는 것이니 이를테면 청고한 자리에 있다가 문득 상의 노염을 만나 귀양가는 화를 당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구에 가을 따른 온갖 많은 등을 모두 밝힌다 한 것은 임금은 가을 하늘의 달과 같이 능히 만류를 포함하여 상벌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구에 돌이 반열의 우두머리가 되어 한마디 말도 없고 한 것은 조신이 한갓 명의만을 지키고 왕관 돌과 같아서 잠잠고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넷째 구에 목인이 귀를 기울여 엽산이 무너진다 한 것은 목인은 국성의 파자이니 이제 주상께서 남의 말을 경청하 문득 박훈 등을 주의해 준 것은 마치 기업의 산이 무너져서 함몰하게 되어도 벗어날 줄 모르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뜻을 두고 지은 것입니다. 증조 7월 39권 중조 15년 6월 6일 임술 여섯 번째 기사 위관 등이 아뢰기를 오늘 죄를 의논하여 판결을 내린다며 건부에 갇혀있는 사람들도 모두 복초를 받는 것이었다 합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이중이 공초하기를 김식이 내가 거사하여 옹패하는 두세 신하를 잘라 없애려 한다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너가 과연 이를 일으키면 내가 감히 따르지 않겠느냐 하니 김식이 뜻을 얻어 다시 반거하며 너에게도 좋을 것이다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옹패하는 간신을 없애면 유생에게도 어찌 좋지 않겠느냐 하였습니다. 하고 삼풍이 공초하기를 이신과 함께 경상도로 가다가 음중 노산에서 이신에게 이리상에게서 말미암지 않고 선유를 모해한 것은 오로지 심정에게서 말미암아 일어났으니 쳐 죽이고 달아날 만합니다 하였습니다. 하고 홍순복이 공초하기를 접대 간신이 천총을 옹패하여 군자를 구함하였으니 간신이 옹패하는 정서가 김식 등의 충신하고 속이지 않는 마음을 극진히 말하고 죽여야 마땅합니다. 또 김식을 만나서 심령 홍경주 남건을 제거하는 일을 함께 의논하고자 하였는데 그렇게 하면 군자가 왕정에서 드날리고 사직이 길이 힘입어 편안하여 만세 뒤에도 부끄러움을 씻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신을 시켜 김식에게 말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하고 총이 공초하기를
총이 약을 지으러 서울에 오니 김덕순이 집에 있기에 온 까닭과 그 아비가 있는 곳을 묻자 덕순이 대답하기를 아비는 지금 7원 안에 있는데 아비가 그늘 조정해서 구포를 조금 넣어주었거니와 내가 어찌 오래 먼 곳에 귀양살이를 하겠느냐. 너가 서울에 가서 너의 어미를 데려다가 충주의 농사에 두면 나도 가을에 거기 가서 함께 살겠다 함으로 왔다 하였습니다. 총이 의원을 찾아 문을 나서서 박연중이 꿇어앉아 뱀으로 총이 위로하기를 너가 덕순을 말에 태워 탈 없이 잘 가면 매우 고맙겠다 하니 박연중이 대답하기를 덕순이 걷기에 지친 것을 보고 내 말에 태워서 데려왔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문답하였습니다 하고 윤광일이 공초하기를 권경이 하옥될 때에 내가 권경에게 이 신이 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어 되어 주더니 이제 도리어 해치려고 꾀한다. 너가 죽더라도 우리가 어찌 죄다 죽겠느냐 하고 정유를 말하고 이 신을 매우 미워하여 원수를 갚으려 생각하였습니다 하고 요기가 공초하기를 기가 권경에게 이 신은 뭔디 광망한데 내가 어찌하여 붙여 주었느냐 하니 권경이 이 신이 내 아우에게 말하기를 김식은 내가 실로 인도하여 하였는데 김식이 말하기를 오래지 않아 큰 일이 있을 것인데 너가 돌장이 되어야 하고 유기 박인성 등도 한 모퉁이를 담당할 만하다고 하였다 하더라 하기에 기가 권경애가 이것이 발각되면 작은 일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하고 최운이 공초하기를 지난 4월에 이신이 서울로부터 찾아와서 말하기를 내가 김식을 찾아보려 한다 하기에 최운이 이신에게 심증이 골성에 참설을 던져서 접대의 화를 일으켰다. 내가 김식을 보거든 반드시 이 말을 자세히 이야기하라 하였습니다 하고 권위가 공초하기를 이신이 김식의 말을 나에게 전하기를 지난해 봄에 심정이 주초 대부필이란 참설을 따서 권례에 던져서 접대의 화가 있게 만들었으니 몇 해 못 가서 이 무리가 반드시 어지러워질 것인데 어지러워지면 내가 할 일이 있을 것이다 하더라 하기에 위가 대답하기를 김식의 뜻은 시랑 같은 사람을 없애려는 것인데 시랑이라면 쉽게 잡을 수 있겠으나 이것은 오히려 독에 든 주인이 어찌 꺼릴만 하지 않겠느냐 하였습니다 하고 오희안이 공초하기를 김식이 입에 될 때에 망명하여 와서 하정은 용맹한 사람이므로 함께 일할 수 있으나 이제 세력을 잃었으므로 내가 힘입을 만한 데가 없으니 어찌하느냐. 또 조정에서 우리들을 절도에 옮겨두니 반드시 죄다 죽이게 둘 것이다 하고는 보복할 계책을 말하기를 덕순 이신 등을 서울에 보내어 자객의 일을 시키되 성취되지 않으면 전라도의 떼도둑 가운데 들어가서 형세가 변하는 것을 보아 거사하겠다 하기에 희안이 대답하기를 자객의 일은 내 말대로 하라 하였습니다 하고 권경이 공초하기를 이신이 나와 김덕순, 박연중이 김식의 지휘를 받아 심정 홍경주 남곤을 찔러 죽이려고 왔다 하므로 경이 들어서 압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39권 중종 15년 6월 6일 갑임술 7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아가 위관 및 주관들을 인견하고 죄를 의논하여 유를 정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는으로 죄 주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모반은 드러나지 않았다 하며 김전이 아뢰기를 모반은 죄에 맞지 않을 듯하니 나는으로 조율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을 헤아려 꾀하였으니 마침내 불석한 뜻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다. 죄를 정하면은 율문에 맞출 수 있어야 하거니와 나는 이미 드러났으나 모반은 알 수 없다. 또 이신은 큰 일을 고하였으므로 그 공이 작지 않으니 면천하고 죄인에게 재산을 주고 죄인의 재산을 주고 또 서반의 녹지를 주어야 하리라 하며 영중추 정광필윌 등과 장명청 응링 등이 아뢰기를 김식의 반역을 범하였다면 이신에게도 상 주는 것도 옳겠으나 이신은 나라를 위하여 진거한 것이 아니라 일이 성취되지 않을 것을 알고 와서 고하였으므로 이미 면천하고 또 재산을 주는 것만으로도 상의 은혜가 이미 넉넉하니 산관직일지라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김식 등은 이미 모반으로 죄주지 않는데 이신은 모반을 고한 것과 같이 상을 받으면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이어서 죄를 의논하여 조율하였는데 김식, 하정, 이중, 오희안의 해 등은 나는 하되 정리가 몹시 잔인하였으므로 참하고
가산을 정몰하며 홍순복, 권희, 신풍은 난언하였으므로 장일백의 유삼천리에 처하며 권경, 유기 등은 난언을 알고 고하지 않았으므로 장일백, 유삼천리에 처하며 윤광일은 꾀하여 이미 행하였으나 사람을 상하지는 않았으므로 장일백, 두삼년에 처하며 종은 알고도 고하지 않았으므로 장일백, 두삼년에 처하기로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중 오희안 의혜는 김식과 유를 같이 할 수 없으니 사민은 사형을 감면하여 장일백 전가 사변을 처하고 그 나머지 보방된 자는 놓아 보내라 하고 상이 또 일렀다. 이 시는 처음에 공모하였으나 마침내는 자수하였으므로 또 이것은 큰 일이므로 보고만 하였어도 종량해야 하니 재산과 가자도 주어야 한다. 김식 등이 모반하였다면 이 신의 상격이 어찌 여기에 거치겠는가. 또 사목에도 초자를 말하였으니 주지 않을 수 없다. 중조실의 39권 중조 15년 6월 6일 임술 8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이 신에게 가자를 주었을지라도 정포, 면포 각각 50필과 쌀콩 아울러 10석을 제급하라. 중조실의 39권 중종 15년 6월 6일 임술 9번째 기사 경상도 경산에 달걀만한 크기의 우박이 내리고 비안, 의흥, 양산, 울산에 우박이 내리다. 중조실의 39권 중종 15년 6월 7일 개헌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유배되는 사람들을 같은 도에 보내서는 안 되는데 이번에 다 남방으로 유배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남북으로 나누어 유배해야 한다. 종칠 사람은 먼 곳에 도역할 수 없으니 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중조실록 39권 중종 15년 6월 7일 개헌 두 번째 기사 이미 하정 등의 주의를 정하고 나서 대제약 이행을 명소해서 전제를 짓게 할 중에 효유하였는데 그 글은 이러하다. 간산신하 김식이 주의를 짓고 망명하여 하정에게 남몰래 의탁하고 말을 요사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귀를 속여 현혹하였으나 천지가 용납하지 않으므로 곧 드러남에 요사에 붙여 안율하여 주의를 정하였다. 김식은 이미 죽었으므로 형벌을 베풀 수 없으나 이제 하정은 자명에 처하고 가산을 모두 정몰하며 이중 오희안 의혜는 사형을 감면하여 장일백 정가 사변에 처하며 최운 홍순복 권경 권희 신풍 유기는 장일백의 유삼천리에 처하며 종은 장일백 외방부처에 처하며 윤광일은 장일백 도삼년에 처한다. 이는 스스로 지은 것이니 어찌 내가 그만둘 수 있겠는가. 사신은 hun한다. 하정은 성품이 뛰어나고 굴하지 않으며 선을 좋아하고 사악이 없었다. 다만 학술이 없어 김식 등의 허명을 듣고서는 스스로 의지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붕비를 매어 드디어 천발되었으나 마침내 보존하지 못하였으니 아깝다. 중조실록 39권 중종 15년 6월 7일 개헌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김식 하정이 난원으로 조율된 것은 그 죄에 맞지 않습니다. 말만 하고 말았다면 그랬거니와 이 사람들은 이미 모의하고서 거사하려 하였습니다. 대신들이 어찌 의논하지 않았겠습니까? 않았겠으며 상께서도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이는 다만 말감하였을 뿐이므로 신등은 조율이 그릇된 것만을 아래 따름이나 홍순복으로 말하면 김식 하정의 죄와는 다르지 않습니다. 대신을 제거하려던 일은 이 사람이 맨 먼저 말한 것인데 이중의 집에서 모의할 때 참여하지 않았을 뿐이니 그 죄는 김식 하정과 같아야 마땅합니다. 또 참의 일은 전혀 없었는데 옛것에 의하여 말을 만들어서 인심을 요동하였습니다. 율문에서 그 죄가 매우 크니 궁극히 주문하여 그 죄를 바로워야 합니다. 옥사가 만연되는 것을 꺼려 이제 결단하셨으니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은 지극하시나 반드시 그것을 말한 어느 사람이 있을 것인데 궁극히 물으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간언이 또 아뢰기를 하정 등의 모반은 곧 종사를 위태롭게 하려고 꾀한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김식 등이 처음에 대신을 해야 하려고 꾀하였으나 그 뒤에 한 짓이 반드시 있겠으나 김식은 이미 죽었고 하정은 응답하였을 뿐이라고만 말하며 그 일에 드러난 형적이 없으므로 대신들과 함께 의논해 그 율로 결단한 것이다. 홍순복은 의논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그 정상은 과연 김식 하정보다 더하다. 제거하려던 꾀는 순복이 먼저 스스로 창언하였으니
그 죄가 과연 경하지 않다. 대간이 아닌 것을 대신과 다시 의논해야 하겠다. 참어 이런 궁극이 주문하고 싶으나 최운이 이미 승복하였으니 다시 주문할 것 없다 하였다. 중조실록 39권 중종 15년 6월 7일 개헌 네 번째 기사. 사정들이 나아가 대신과 대간을 인견하고 홍순복의 주를 다시 의논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중 오호 이하는 김식에게서 왔으나 홍순복은 그 수창이로 과연 오이와 죄가 같지 않으니 다시 의논하여 조율하라. 이러한 무리가 능히 변론을 선동한다. 주초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궁극히 물어도 다들 최운에게 돌리거니와 다시 궁극히 주문하면 죄 없는 자가 많이 형장을 받을 것인데 이 일은 어찌해야 두겠는가 하며 이 요청이 아래기를 각인이 서로 주문하여도 승복하지 않았는데 이제 궁극히 주문하면 또 만연하여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홍순복은 이미 주의를 정하였는데 다시 뒷 의논이 있는 것은 온편치 못하나 대간이 어찌 익히 생각하지 않고 말하였겠는가 하였다. 그래서 대신들이 그 주의를 다시 의논해 나는 이 사항을 범하여 정리감 없이 잔인한 주의로 조율하니 상이 이르기를 홍순복을 이유로 맞추면 김씨 가증과 같아진다. 교형에 그치고 가산을 정몰하지 않는 것이었단가. 대신에게 다시 묻는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공문에 참여한 대신의 말을 듣건대 이 주에는 이중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 합니다 하고 김전이 아뢰기를 이 사람은 교우 주의가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오이에게 1등을 더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중 등은 김식의 말을 듣고 응하였을 뿐이나 이 사람은 처음에 스스로 말을 만들어 김식에게 전하게 하였으니 김식에 비하면 조금 경하나 이중에 비하면 중한 듯하다 하며 정광필 등이 아뢰기를 그 말은 먼저 말을 들었으나 이중 오희 안의 죄보다 더 주면 옳지 못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은 먼저 만들었으나 이중 오희 안의 죄보다 더 주면 옳지 못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이 말하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중하게 여기는 뜻이거니와 나도 어찌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겠는가. 이 사람은 김식을 만나지 않고 먼저 꾀를 만들었으므로 이제 입거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변란을 선동하는 말을 할 것이니 이러한 무리는 제거해야 할 것이며 대간이 아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하였다. 준조실록 39권 중종 15년 6월 7일 개하 다섯 번째 기사. 이날 저녁에 홍순복을 교영에 처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홍순복은 전에 김식의 문화에 수업하였다. 김식이 귀양 가자 상사의 소인이 군자를 해야 하는 것을 극력히 극진히 아뢰었는데 소중의 말에 패망한 것이 많았다. 김식이 배수로 갈 때 홍순복이 강무리에서 송별하고서 드디어 몸부림치고 강에 빠져 죽으려 하였는데 그 벗이 탈러 말렸다. 그 뒤로 사람은 3, 4를 한결같이 해야 하는데 내 스승이 이미 갔으니 내가 어찌 홀로 남겠느냐 하고 드디어 감회에 하직하고 책상자를 지고 따라갔으니 그 괴격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였다. 중조실록 39권 중조 15년 6월 7일 개해 여섯 번째 기사. 전라도 나간의 국화가 피다. 중조실록 39권 중조 15년 6월 8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39권 중종 15년 6월 8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이조판서 심정이 아뢰기를 최운이 신이 참어를 골정에 던졌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혼자 말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함께 말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국론이 이미 정하여졌고 그 죄가 이미 결단되었으므로 다시 아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으나 신이 율문을 보니 무릇 참어를 전한 자도 차명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어찌 안심하고 시조할 수 있겠습니까? 천감은 발것일지라도 사방에 듣고 후세에 전하는 것은 어찌 신에 대하여 의심이 아주 없겠습니까? 최운의 폭초에 확실하게 누구에게서 들었다고 하지 않았으니 신이 어찌 발명할 수 있겠습니까? 옥에 나아가 발명하여 이 수치를 쉽게 하여 주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참으로 골정에 던졌다는 것은 경에게 해가 될 뿐 아니라 위에도 관계된다. 내정에 던졌다고 한다면 내정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고 외정에 던졌다고 한다면 반드시 주어서 올린 사람이 있을 터인데 이는 다 내가 일찍이 알지 못한 일이다. 이런 일은 과연 궁극히 주문해야 하므로 이제 대신들에게 물으니 모두들 그렇게 하면 반드시 형경을 써야 할 것이며 최운이 이미 승복하였으니 다시 큰 옥사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하므로
궁극히 주문하지 못한 것이다. 이 일은 내가 분명히 알 뿐 아니라 대신들도 누가 모르겠는가? 간사한 사람이 대신을 해치려 하면 이러한 뜬말을 꾸미는 것인데 어찌 경에게 상관되겠는가 하였다. 왕이 스스로 한 것 때문. 중조실록 39권 중종 15년 6월 8일 갑자 세 번째 기사 하정 등의 조율을 정한 뒤에 그 국문에 참여한 삼공과 대간, 승지 및 의금부의 당상 난관과 사관 및 잡는 데 공로가 있던 선정관 그리고 아래로 서리, 집장, 나장 등까지 모두 차등을 두어 상을 내렸다. 중조실록 39권 중종 15년 6월 8일 갑자 네 번째 기사 가뭄이 심함으로 쓰를 금하고 대신을 종묘에 보내 비를 빌다. 중조실록 39권 중종 15년 6월 9일은 을축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요즘 날씨를 보면 가뭄이 매우 혹독한데 이제 비가 안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어찌 되겠는가? 재변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하며 시독관 표빙이 아뢰기를 신이 남도에 있을 때 보니 5월의 서리가 풀을 죽이기까지 하고 4월의 추위가 겨울철 같기도 하였습니다. 진주 이하는 4월에 조금 비가 내린 뒤에 이제까지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백성이 경종하지 못하며 마른 눈에 씨를 뿌리는 곳이 있더라도 싹을 세우지 못하였으니 올해의 농사가 참으로 염려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해마다 신롱하고 올해 또 이러하니 백성이 무엇을 의지하여 살겠는가. 이제 천사가 올 때를 당하였으니 지공할 물건을 백성에게 미리 배정하였다가 천사가 오지 않으면 거두어 모아서 도로 줄 수 없으니 가을이 되거든 확실히 알아서 하려 한다 하며 표빙이 아뢰기를 산대의 제목을 베는 패단이 농사에 매우 해로우니 축성 뒤에 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고 장령 정응린이 아래기라 황해도 강원도 등에 우박이 내렸습니다. 우박이 겨울에 내려도 여기라 하는데 5월이겠습니까? 또 날씨가 비 올 징조가 아주 없으니 상께서 진념하셔야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산대 기둥 나무의 이름 과연 그렇다 하였다. 진조철에 39번 중종 15년 6월 10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진조철에 39번 중종 15년 6월 10일 병인 두 번째 기사 무신들에게 진서 방략을 강하였다. 유담년이 아뢰기를 무사한 때에 이처럼 강하면 사람들이 다 배우기에 힘써서 권려에 공효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한 영륜이 아뢰기를 이제 무신의 진강을 보건대 모두가 정숙하니 매우 아름답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접대 모화관에서 진설을 강문할 때에는 잘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는 다 이러하니 아마도 부지런히 읽을 것이다. 이제 오자를 보건대 자획이 매우 자라서 보기가 적당하지 않으니 교서관을식의 다른 병서 중에서 글자가 잔 것도 아울러 큰 글자로 받게 하라 하였는데 이것은 윤희인이 아랫말에 따른 것이다. 중조실록 39 국원 중종 15년 6월 10일 병인 세 번째 기사 경상도 의성현에 크기가 감 배만한 우박이 내려 벼가 상하였고 강원도 춘천과 전라도 용담에 우박이 내렸고 나간 순천에 황국이 피었다. 진조실록 39권 중종 15년 6월 11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상이 용복 차림으로 사정문 밖에 나아가 첩고하니 위장들이 각각 군사를 거느리고 이르렀다. 상이 이르기를 갑주가 없는 군사가 많으니 적으라. 군사는 갑주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미처 알지 못하겠으나 각소의 위장은 알 터인데 갖추지 않았으니 불러서 물으라. 하며 위장이 아뢰기를 그년에는 이 일이 행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신등은 다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이 때문에 갑주를 입지 않았습니다. 했는데 고영산이 아뢰기를 첩고는 요즘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대전에 실려 있는 것인데 장수들이 다 몰랐다고 하니 그 죄는 따져야 합니다. 하고 상이 물으라 하였다. 상이 대내로 돌아간 뒤에 고영산이 아뢰기를 도총부 병조에 본디 받은 갑주가 있으면 이런 때 입어야 할 터인데 입지 않았으니 모두 주의를 다스리는 것이었다 합니까? 아니 전각이라 미처 오지 않은 도총부의 난간도 추고해야 마땅하다 하며 주하승지 박호가 아뢰기를 각수의 부장도 갑주를 갖추지 않았으니 위장을 죄 주는 율로 다스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진조실록 39권 중종 15년 6월 11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전라도 인피에 국화가 피었고 순창 진원 고창에 새알만한 우박이 내리다.
전조실호 39건 중종 15년 6월 11일 성묘 세 번째 기사 경기 교동현이 신도하기를 계명성이 몸이 조금 크고 원래 빛과 같은 모양을 하고 동북쪽에 조금 뿔이 나고 서쪽은 높이 1척쯤 되고 너비 4척쯤 되게 솟았는데 묘시가 돼서는 높아졌다 줄어들었다 하며 줄면 박척쯤 되고 높으면 나는 새가 날개를 떨치듯이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변은 지극히 괴이하다 관상하면서는 못 보았는가 하며 다들 아래기를 신능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UFO 같은데. 중조실록 39관 중종 15년 6월 10일 무진 첫 번째 개사 조강에 나가다 상이 이르기를 요즘 형조의 계목을 보건대 수인이 많아 춥고 또 병 때문에 수인을 옮기니 형을 삼가지 않았으면 안 된다 하며 지사 홍숙 이때 형조판세였다. 아래기를 그들 강도가 많이 죽고 옥중에 병이 치승합니다. 이 때문에 수인을 옮기는데 그 증세는 다 몸에 열이 나니 이것은 연병입니다. 요즘 오류기는 조금 덜하나 이미 죽은 자가 매우 많으므로 신등도 두렵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수인이 알아 죽는 것은 형관이 잘못한 것이 아니기는 하나 죽은 자가 지극히 많으니 더욱 형벌을 삼가야 하며 또 상시 강도를 치고 갈 때에도 살펴야 한다. 저들이 끌어대는 것은 거의 다 혐의 있는 사람이지 무리를 같이 하는 자들이 아니다 하며 홍숙이 아뢰기를 전이라도 이 본부가 계셨으므로 본조가 늘 살핍니다. 그러나 도둑에는 반드시 무리가 있을 것이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39권 중종 15년 6월 13일 기사 첫 번째 기사 경회로 아래에 나아가 무신의 사예를 관열하였다. 이날 큰 비가 내렸으므로 관혁을 멈추고 소혁을 쏘았으며 또 사관을 나오게 하여 방략을 물었으며 희우라는 글자를 내어 입시한 문관 무관을 시켜 지어 바치게 하였는데 사관 중에는 서는 김호만이 지어 바쳤다. 전조실록 39권 중종 15년 6월 13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소혁의 거수 박지화와 방략의 거수 김석철, 유미 등에게 대전과 전죽을 차등을 두어 내리라. 거수는 어뜸을 차지한 사람이다. 진조실록 39권 중종 15년 6월 13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장제가 있는 문신으로 당상관, 당하관을 모두 초계하여 때때로 시사하라고 명하다. 진조실록 39권 중종 15년 6월 14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영사 김전이 아뢰기를 진회와 조정은 양립할 수 없는 형세이므로 진회가 죄에 빠뜨리고자 하자 몰래 흉당을 끌어대다가 우익으로 삼아 언로로에 벌려두고 정인의 변명하기 어려운 죄를 엮어 만들어서 죄의 간사한 꾀를 성취하였는데 접대 용사하던 무리가 바로 이와 같이 비슷하니 소인이 술수를 서는 것은 이처럼 두렵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소인은 과연 죄의 무리를 끌어다가 두는 것이나 당시 대간의 말 중에도 어찌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겠는가 하며 사간 2번이 아뢰기를 군자와 소인의 구별은 예전부터 이러 어려운 것이니 뒤 사람이 잘 밝혀서 살피기만 한다면 천하의 사정이 어찌 그 정상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접대는 사람을 지극히 좁게 써서 다만 한두 사람을 의망하여 반드시 그 사람을 제수하였으나 매우 부당하다 하였다. 이 번이 아뢰기를 도직의 설치는 지극히 분명합니다. 이번에 주인을 잡았으나 중에 분명히 알리지 않았으므로 중에 사람들이 모르는 자가 많으니 죄인이 복제한 형상을 분명히 드러내어 왜 중에에 일러서 분효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아니 상이 그리하라 하였다. 전조실록 39권 중종 15년 6월 14일 경호 두 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이조저랑 유성춘은 본원을 경멸하였으니 그 죄가 작지 않으며 상께서도 간관을 경멸하는 것으로 생각하신다고 분부하셨는데 헌부가 가벼운 율로 조준하여 대40에 그쳤으니 이 일이 이러하다면 다른 조율은 따라서 알만합니다.
대간이 서로 용납하지 않으면 반드시 죄에다 갈게 둘 것이므로 이제까지 감히 가볍게 반론하지 않았으나 잘 생각해보니 이조 승정원 사헌부가 다 간원을 경무를 하는데 간원은 돌이켜보아도 혐의될 만한 일이 없으므로 이같이 와서 아뢰니다. 헌부를 갔었어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소견도 그러하다. 헌부의 조율은 전지의 뜻을 어긴 듯하다. 그러나 헌부는 유성춘의 죄에 상고할 만한 율문이 없어 불응위의 율로 조준하였을 것이다. 헌부는 한두 인원이 아닌데 어찌 잘못 판단하였겠는가. 한 가지 일의 잘못으로 대관을 죄다 갈 수는 없다 하며 또 아뢰기를 처음에는 대관을 논박하여 갈게 하는 것을 어렵게 여겼으나 반복해 생각하여도 사체가 지극히 그름이요 율의 매몰 법사라는 글이 있으므로 유성춘의 주의는 이 율에 맞출 수 있는데 헌부의 조율이 이처럼 가벼우니 신등이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헌부가 간원의 논박을 듣고 어찌 편안히 그 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헌부가 이미 논박받았으니 그 형사가 나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작은 일로 전원을 가는 것은 불가하지 않겠는가. 사관을 보내어 삼공에게 의논하겠다 하였다. 드디어 삼공의 의논에 따라 헌부를 갈고 유성춘도 다시 조율하라고 명하였다. 중조실록 39권 중종 15년 6월 15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상이 사정전에 나아가 유생을 강하다. 중조실록 39권 중종 15년 6월 15일 신해 두 번째 기사 성원을 형조 참판으로 이항을 대사헌으로 소세양을 지비로 조한필 윤지형을 장령으로 박유 김섬을 지평으로 삼았다. 사실은 논한다. 이항은 성품이 좋고 잔인하면 인재를 아끼는 뜻이 없어 공박을 능사로 하였다. 10여 년 뒤에 삼흉, 김만로, 허항, 채무택이다. 삼흉에 용사할 때 이항을 복성군과 체결하였다고 모함하여 북쪽 변방으로 귀양 보냈다가 죽였는데 삼흉도 오래지 않아 복주하였으니 천도의 호환이 이와 같아. 진조실록 39권 중종 15년 6월 15일 신해 세 번째 기사 잔교하였다. 이제 각도의 포평을 보건대 충청 평안 두 도는 중등 하등이 너무 적지 않으나 경기 강원도 함경도 등은 중등 하등이 수만 갖추어졌을 뿐이다. 대저 공무를 빙자하여 사사를 경영하는 수령이 매우 많으나 방백의 출척이 엄명하기 때문에 자행하지 못하는 것인데 방백이 이처럼 엄하지 않으면 무엇에 징계되어 백성을 침탈하지 않겠는가. 강원 함경 경계의 감사를 헌부를 시켜 치고 하라. 중조실록 39권 중종 15년 6월 15일 신내 네 번째 기사 김정의 옥중 상소를 내렸는데 대략 이러하다. 신이 망명으로 헛되이 무고를 당하여 극주의에 빠졌는데 성자의 가엾이 여기심을 받아 사간에게 다시 묻도록 허가하시어 하늘처럼 어진 성은이 미물을 덮어주시니 이루 말할 수 없이 감격합니다. 다만 공변된 사관에게 한 번도 묻지 않고 정웅과 김윤호 등 사민에게만 물었는데 대적 정웅은 스스로 벗어나게 바빠서 남이 억울하게 죽는 것을 돌보지 않고 김윤호 등 사민은 간사고무지하여 주수의 말만을 받들고 일의 허실을 헤아리지 않은 이는 다 전일 거짓을 꾸며 신을 모함한 사람들이고 공변된 사관이 그 사이에 참여한 것이 아니므로 그들이 전에 한 대로 속이는 것은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 대저 여느 사람이 정이란 전에 한 말을 고집하는 것이므로 전의 것이 그르고 전의 것이 바르더라도 말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은 대개 전에 거짓을 꾸미는데 이미 까닭이 있었고 또한 통해가 없기 때문에 말을 받고 바른 대로 나아가는 것이 어찌 그들의 뜻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전의 말을 지키면 조금도 통해가 없고 바른 데 나아가면 말을 바꾸었다는 혐의가 있게 되는 데다가 더구나 공변된 사간이 그 사이에 참정되지 않았음에리까 또 신에게 면제를 허락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만 물었으므로 감히 함부로 속이고 끓이는 것이 없었으니 어찌 통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거짓을 꾸민 말이 어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 공초의 허다한 험이 절로 은폐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삼가 드러난 정상과 의가할 만한 증주하를 조목조목 버리어 적어 아래니 밝혀 살피시면 절로 성감에서 도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1. 임상좌는 공초하기를 사경에 달아난 것을 알고 평명의 군수에게 고하였다 했습니다. 대저 수직하는 사람이 중수를 잃으면 본뒤 황급히 달려가 고해야 할 터인데 조용히 평명이 되기를 기다려서 고하였으니 어찌 정리이겠습니까? 그 간사 고지됨이 매우 뚜렷합니다. 1. 밥을 지을 때 이를 삼정할 사람이 지금 없으므로 그 밥을 지어서 먹인 일과 군수에게 고하게 한 말을 다 감히 굳게 숨기니 지극히 통민합니다. 1. 조카 천부가 배소에 머물러 있었는데 바로 신이 함께 진도로 간 것은 중증이 분명하고 더구나 전에 부의 설이 우형의 공초에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였는데 임상좌 등은 굳이 그런 일이 본 뒤 없었다 하니 간사하고 거짓됨이 매우 분명합니다. 1. 김윤호가 전에 발의한 말이 괴롭게 걸었다 하더니 이제는 큰 말이었다고 하니 간사한 뜻이 절로 나타납니다. 또 큰 말을 타섰다 하면 어찌 일식거리의 직로에서 조용히 잡히겠습니까? 신이 돌아온 것이 역시 분명합니다. 1. 다른 물건이라면 있고 없은가? 많고 적음을 뒤섞어서 말할 수 있겠으나 가장 바꾸고 숨기기 어려운 것은 사람의 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윤호는 신의 종과 단독으로 편지를 가지고 뵈려 왔는데도 도리어 3, 4인이 쫓아가 잡았다 하고 신이 아우, 김이와 송 세 편과 함께 각각 종 대여섯을 거느리고 횃불을 밝히고 달려 돌아왔는데도 도리어 단기로 종 하나를 거느렸었다 하니 그 속이는 것이 이처럼 심합니다. 점주들에게 물으면 환히 곧 가려질 것인데 지금 점주들이 참문 한가운데에 있지 않으므로 저들이 감히 함부로 속이고 끓이는 것이 없습니다. 또 주막에 들어가 술을 데워 마셨는데 어찌 도망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점주가 없으니 지극히 통민합니다. 1. 김윤호 등이 편지를 전하고 부의 관문을 베껴 보낸 것은 놀랄 움직임일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대저 안치한 중죄인이 달아나면 수령이 몸소 군사를 해서 바삐 잡아야 하고 만약에 발견하면 잡아 묶어서 돌아가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놀라 움직일 것을 염려하였겠습니까? 이제 관문을 베끼고 편지를 써 보내어 위안하였으니 어찌 정리이겠습니까? 그 정상이 매우 분명합니다. 1. 정웅에 대하여서는 평명 때 이미 이르렀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으니 놀라 움직여서 몸소 군사를 내어 사방으로 쫓아 달려가서 반드시 잡으려고 했어야 할 것인데 이제 편안히 움직이지 않고 사시가 되어서야 아우 김력을 불러 편지를 쓰고 약물을 주었으니 그 정상이 매우 분명합니다. 1. 감자, 꿩, 술, 편지를 준 일은 신이 진도에 잡혀 올라올 때 나주를 지났는데 목사 권희맹이 신에게 정웅은 이 고을 사람인데 전에 고을에 와서 나에게 감자, 꿩, 술, 편지를 준 일은 과연 확실하다고 말하더라 하였으므로 실적을 은폐하였으니 권희맹에게 물으면 당장 가려질 것입니다. 또 이런 일은 신이 황처럼 공교하게 혀를 놀리더라도 꾸며내기 어려운 것인데 감히 위에 아뢰겠습니까? 정웅이 이제는 그 말을 받고 김정의 병든 어미에게 보낸 것이 아니고 김정을 잡은 뒤에 노자로 준 것이다 하였으니 천하에 어찌 이런 거짓이 있겠습니까? 잡아서 교부하는 죄인에게 어찌 다시 노자를 주는 일이 있겠습니까? 실적은 이미 은폐할 수도 없는데도 그 말을 바꿨으니 그 정상이 매우 분명한 것은 가려지기를 기다릴 것도 없습니다. 신이 어찌 감히 노자로 받은 것을 병든 어미에게 보낸 물건이라고 하겠습니까? 더구나 편지와 동봉한 감자가 있음에리까 신은 감히 하늘을 속이지 못합니다. 1. 정웅이 언연히 조치하였으므로 도사에게 도망한 것으로 고하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대저 이미 잡은 뒤에도 도망한 것으로 고하지 않았다면 정상을 알고도 내보낸 것이 되는데 잡은 뒤에도 도망한 것으로 고하지 않은 것은 인정이 아니니 이것도 그 정상을 가리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1. 신이 도망하였다면 자제와 함께 가는 것이 사람이 정리로 절로 그만둘 수 없는 것이요 자제를 남겨두고 도망하는 것은 인정이 아니며 천하에서 지극히 약한 사람일지라도 참아할 수 없는 일이니 이것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1. 신이 먼저 사람을 시켜 빨리 달려가 도사에게 편지를 전하게 하였으니 신이 스스로 돌아온 것은 분명합니다. 황세현,
우형에게 물으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점주들이라면 멀리 오게 하는 데에 배단이 있겠으나 이 두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이 구구하게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1. 김윤호 등은 상사람들로서 감히 함부로 속였으며 신에게 면지를 허락하지 않은 것은 이제 그만두더라도 정우는 이른바 선비라는 자이니 신과 면질하여 유감이 없게 하여 주시며 상은이 지극히 중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이 구구하게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신이 애매하게 무한받은 정상을 분명히 가릴 수 있는 꼬투리가 이와 같을 뿐 아니라 천감이 해와 달처럼 밝으시니 조금만 살펴주시면 마치 거울처럼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이 전후에 아랜 허다한 말이 어찌 죄다 거짓을 꾸며서 속인 말이겠습니까? 한 번도 아리지 못하고 헛되이 간사한 자에게 무한받아 답답하고 괴로워하면서 중천에 써 원통한 마음을 품을 것이니 생명 아래에서 어찌 통탄하지 않겠습니까? 중조 7월 39권 중종 15년 6월 16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가다 대사한 이 항이 아뢰기를 악비는 중원을 회복할 뜻을 가졌으나 진회가 중간에서 권세를 농락하여 마침내 큰 공을 이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소인이란 의를 잇고 이를 즐기는 것이므로 이가 이적이 있으면 이적을 줬고 이가 적국에 있으면 적국을 줬습니다. 지네가 남을 절로 남대로 있고 북은 절로 북으로 있는 것입니다 하였으나 고종은 짐은 장차 어디로 갈 것이냐 하였으니 고종이 처음에는 진해의 간사를 알았었는데 마침내 현혹되어 하는 대로 따라 화에 처하였으되 깨닫지 못했습니다. 대저 소인은 처음에 멀리하여 기미를 막아야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간사한 사람이 용사하면 과연 그렇다 하였다. 이 항이 아뢰기를 대제법이란 좋지 않은 것이 없으나 인정과 시세에 맞아야 됩니다. 군사가 군영에서 말을 기르는 것은 법인이 더욱 밝혀서 행하는 것이 워낙 마땅하나 근년에 잇따라 흉년이 들어 백성이 곡식을 먹지 못하므로 군사가 양식을 장만하여 상번하기에도 겨를이 없는데 더구나 기마 복마를 장만하여 군영에서 기르는 일이겠습니까? 이것을 고법이라 해 강제로 시키면 군사가 날로 공공할 뿐 아니라 또 점거에 빠져 형조로 옮겨 주의를 결단하면 반드시 형장을 맞다가 숨지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갓 그 법을 시행하되 인정과 시세를 헤아리지 않고 하는 것이니 짐작해서 그 법을 시행하지 않았으면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법을 더욱 밝히면 과연 경의 말과 같이 폐해가 있을 듯하나 근래 군정이 해이한데 작은 패단에 얽매여 이 법을 시행하지 않으면 어느 때에 말을 장만하는 자가 있겠는가 하며 영사 이 요청이 아뢰기를 이 양의 말은 매우 마땅하나 병조가 경중을 짐작해야 합니다 하고 특징관 고형산이 아뢰기를 이 양의 말이 당연합니다. 근래 민심이 스스로 편한 것을 좋아하여 적은 법을 세우더라도 다 좋지 않으려 합니다. 군사 중에 이따가 말을 장만하는 자가 있으나 그 여수 대의정은 말을 장만한 자는 적고 말이 없는 자가 많거니와 대개 같다면 낱낱이 주의를 다스릴 수 없으니 다들 정거에 빠지는 것이 좋다 옳다 하니 그 계책을 쓰는 것이 어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준조 7월 39권 중종 15년 6월 17일은 개요 첫 번째 기사 계복을 들었다. 승지 윤은풀이 의건부에 쓰인 김정의 초복을 아뢰었는데 망명한 일이었다. 계가 끝나고 영의정 김전이 아뢰기를 김정이 처음에는 도망하였으나 도로 배소에 이르렀고 명을 받들어 잡아왔으므로 그 정상을 고명하면 망명이 아닌 듯한데 모반조의 산택으로 도피하여 추환에 복종하지 않은 것을 조율하였으니 매우 온편치 못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제를 결단하는 데는 정률을 앞세워야 하거니와 이미 조율하는데 온편치 못하다고 하여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며 다 함께 아뢰기를 법에 맞을 만한 율이 없으므로 부득이 이 율로 조준한 것입니다 하고 예조판서 공균이 아뢰기를 형육의 일은 신중히 해야 하는데 율에도 의심스러운 데가 있으니 다시 잘 살펴야 합니다 하고 병조판서 고형산이 아뢰기를 죄를 논하자면 용서할 수 없고 율을 말하자면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므로 신하가 감히 의논할 것이 아니 상께서 재단하셔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율이 죄에 맞거든 정리와 법리를 참작하여 오르내리면 될 것이며 율에 의심스러운 데가 있더라도 사죄를 감면하면 될 것이다. 빨리 여러 대신을 불러서 의논하라 하였다. 의정 이 요청이 아래기라. 죄상은 무궁하나 율명은 요한하므로 이것으로 조율하였습니다 하고 조하찬성 홍경주가 아래기라. 망명한 죄는 중하나 모반에 견준다며 참으로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고 우찬성 이 계명이 아래기라. 법에 망명에 관한 율이 없으므로 이러합니다. 이제 만약 이 율에 따랐으면 그대로 뒷나라의 법이 될 것이나 쉽게 처결했으나 안 됩니다 하고 판윤 한 형륜이 아래기라. 김정의 죄는 법에 있어서 죽여야 하니 누가 용서할 수 없는 죄인 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율에 정조가 없으면 조율하는 일은 상께서 재단하셔야 합니다 하고 김전이 아래기라. 망명과 산택으로 도피한 율은 같으나 곧 잡혀서 배소로 돌아왔으면 추환에 복종하지 않은 것과는 다릅니다 하고 이 요청이 아래기라. 신하로서 망명하였으니 죄는 워낙 죽여야 마땅하나 어미를 만나려 하였다가 핑계하니 만나려 하였다고 핑계하니 정상은 용서할 만하며 이미 복초하였으니 결단은 상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영조판사 홍숙이 아래기라. 망명하기는 하나 어미를 보러 갔으면 정상은 불쌍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라. 김정의 초사를 보면 어미를 만나려고 서로 이야기하였다는 말이 있으나 사과는 달아난 지 오래지 않아 곧 쫓아가 잡았다 하였으니 만약에 헛된 말을 거짓으로 꾸며 죄를 벗어나기를 꾀하였다면 더욱 옳지 않다 하니 다 함께 아뢰기라. 김정은 살 길을 구하려 하였을 뿐이고 그 밖의 일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하고 시간간 임추가 아뢰기라. 이는 국가의 중한 일이어서 대신과 의논하는 것이나 신도 좌우에 입시하였으므로 무릅쓰고 회포를 아뢰입니다. 신이 서경을 보건대 차라리 상법이 아닌 대로 벗어난다. 죄가 의심스러운 것은 경하게 한다 하였으니 대저 임금이 살리기를 조언한 것은 지극히 아름다운 덕입니다. 김정의 죄는 지극하나 율이 합당하지 않고 또 전에 시종의 바늘에 있었으니 다른 죄수의 예가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제3 생각하여 쉽사리 차결하지 마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남근의 서를 좌우에 돌려 보이라. 전에 남근이 기준의 이로 상사하였다. 김전이 서를 보고 아뢰기를 이는 대신에 임금을 살리기 좋아하는 도리로 인도하는 것이니 뜻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하고 이 계명이 아뢰기를 당초의 죄는 죽을 죄에 이르지 않았으나 그늘의 한 짓에 중한 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리기를 좋아하는 것은 임금의 성덕입니다 하고 한 형륜이 아뢰기를 임금이 살리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름답기는 아름다우나 법을 굽혀서 은혜를 펴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김정기준은 망명하였을 뿐이고 그 밖에 꾀한 것이 없으며 율에도 의심스러운 데가 있으니 의심스러운 것으로 사죄를 결단하는 것은 워낙 옳지 못하다. 사죄를 감면하는 것이었단가 하며 이 계명이 아래기를 상께서 재단하셔야 하며 아래에서 알 바가 아닙니다 하고 이 요청이 아래기를 오희안 이 중도 죽음을 면하였으니 주저함이 없이 감면해야 합니다. 기준의 죄도 이와 다를 것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역시 사죄를 감면해야 한다 하였다. 김윤종의 초복을 아뢰었는데 역시 망명한 일이었다.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은 어떠한가 하며 김전이 아뢰기를 이것은 김전과 같은 유가 아닙니다 하고 권균이 아뢰기를 그가 박세에게 시킨 일과 김식을 숨겨준 죄는 매우 중합니다. 박세에게 도망하라고 시켰던 것을 말한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김윤종의 죄는 사죄에 이르지 않으나 감히 망명하였으니 죄를 용서할 수 없다. 다만 나이가 젊어서 사체를 알지 못하니 율대로 처결하는 것은 불가하지 않겠는가 하며 다 함께 아뢰기를 달아난 뜻은 죽음을 두려워한 것뿐이며 김식의 모의에는 관계하지 않았으니 사죄를 감면하는 것이 지당합니다 하고 김전이 아뢰기를 그가 김식에게 양식을 준 것은 너무 지나친 일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전에 사귄 자에게 양식 준 것으로서 관계하였다고 할 수 없으니 사죄를 감면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대사관 서지가 아뢰기를 김정 기준에게 함께 사죄를 감면하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그 당초의 죄로 논하면 김정은 그 악의 조광조와 다를 것이 없고 기준은 나이 젊은 후진으로 위협에 못 이겨 따랐을 뿐입니다. 망명한 죄로 논하면 기준은 곧 승복하였으나 김정은 여러 가지 일을 말을로 꾸며 사간이나 제3 추문하게 이르렀으며 옥중에서 술에 취하고 고기를 실컷 먹으며 늘 원망하는 말을 하여 허물을 뉘우치는 마음이 아주 없습니다. 어찌 주의를 갖게 하여 논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상이 말없이 한참 있다가 이르기를 이 말이 어떠한가?
하며 김전이 아래기를 법을 집행하는 관리는 말하는 것이 이러하여야 합니다. 김정의 죄상은 기준보다 워낙 중하나 의심스러운 유리이기 때문에 용서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이 유창이 아래기를 원죄는 중하더라도 망명한 것은 같습니다. 하고 권경이 좌우에게 말하기를 그 죄는 본래 조광조와 같으나 이미 용서하였으니 추론할 것 없으며 또 계복의 뜻은 본디 죄수에게 살리기를 찾아주는 데 있습니다. 옥에 들어갈 때 과연 술에 취하여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하고 이 계명한 형륜이 아뢰기를 아직도 허물을 뉘우치는 뜻이 없고 원한을 품은 마음이 있다면 죄가 더욱 중하니 사죄를 감면하기를 청하기도 어렵습니다. 하고 유담년이 아뢰기를 이제 명이 계셨으니 중재할 수 없습니다. 하고 서지가 아뢰기를 전의 죄로 죄 줄 수 없다는 말은 매우 뜻이 없습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상형이라도 경하게 할 정상이 있으면 하죄를 적용하고 하형이라도 중하게 할 정상이 있으면 상죄를 적용한다 했으니 만약에 죄의 경중을 헤아리지 않는다면 법을 만든 뜻을 아주 잃는 것입니다. 기준의 죄는 용서하지 말아야 하나 살리기를 좋아하는 까닭으로 감면하려는 것뿐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그때 김정과 조광조의 죄는 차이가 없었으나 유문대로 하면 죄의 줄 자가 매우 많았으므로 다만 조광조를 모의한 우두머리로 삼아서 사사하였다. 원죄는 다르더라도 망명한 자는 차등을 들 수 없다. 김윤종에게 사죄를 감면하는 것은 나이가 젊은 유생으로서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며 다 함께 아뢰기를 전하께서 살리기를 좋아하는 은혜를 특별히 내리셨으므로 김정 등이 다 목을 보전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제로 제주어 너그러운 법을 베풀지 않으셨다면 그때 반드시 죽임을 당면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망명한 자는 차등을 들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서지를 돌아보고 이르기를 이미 대신과 논의하여 정하였으니 고칠 수 없다고 전교하기를 김정기준은 장일백에 처하여 도로 배소로 보내되 그늘 주의받은 사람이 매우 많으나 오히려 징계되는 뜻이 없으니 위리 안치하라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김정의 아내는 정광필의 아내와 고모 조카 딸 사이다. 그러므로 김정이 성할 때는 정광필이 김정에게 풍간하기를 오늘날의 사대부는 어째 제조상을 생각하지 않는가 하였다. 이것은 대개 김정이 반드시 실패할 것을 근심한 것인데 김정이 불평한 기색으로 그런 곡절은 내가 알 바 아니다 하니 정광필이 구태여 말하지 않았다. 기준의 아내와 황효원의 아내는 다 파승군 윤금손의 딸인데 기준의 아내는 늘 뽐내는 기색이 있고 황효원의 헌의 아내는 기뻐하는 용색이 없었다. 윤금손이 전에 기준의 아내에게 너가 너희 지 아비와 끝내 같이 살면 다행일 것이고 황효은의 처는 끝내 무사할 것이다 했는데 뒤에 마침내 그 말과 같이 된 것이다. 진저실록 39권 15년 6월 18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진저실록 39권 중종 15년 6월 18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상이 입문하여 이르기를 양기종은 기율이 없으므로 패하게 이르렀다. 근래 우리나라의 군사도 기율이 없어 모든 열무대에 혹 정지하고 움직이고 나아가고 물러가는 절도를 잘 모르니 이는 쓸모없는 군사인데 어찌해야 하겠는가 하며 영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근래 태평한 지 이미 오래되어 군에 관한 일을 시험하지 않으므로 그 패단이 이러하니 타위 강물을 그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걸음을 정지하여 빠르게 하고 힘을 정지하여 강하게 하는 것은 옛사람이 숭상하던 것이니 임금이 오로지 무사히 힘쓸 수는 없을지라도 준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진저실록 39권 중종 15년 6월 19일 일해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동지사 이항이 입문하여 아뢰기를 왕한석의 무리가 학문에 종사해 세상을 그르치고 법정을 변란하였으나 그때 사람들이 그런 것을 몰랐던 까닭은 경수를 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동진 때는 청허의 교가 마침내 오호의 난을 일으켰으나 여러 세력 동안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 근자의 조광조의 무리가 이미 그 죄를 받았으나 시비가 분분하여 이제까지 진정되지 않아서 유생 중에는 불평을 품어 한탄하고 분개하여 말과 낯빛에 나타내는 자까지 있고 조정에서 그런 것을 참으로 아는 자가 되게 드뭅니다.
또 덕은 상사가 없고 선을 위주로 하는 것을 스승으로 삼는다 하는 것은 성현의 격언인데 진회가 이 말을 빌어서 화의를 주장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감히 그르게 여기지 못하여 그 화가 무궁하였으나 그때 안자는 악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소인이 사욕을 성취하면 반드시 경서의 뜻으로 꾸몄으므로 임금이 사람을 보는 법은 그 일의 시비를 헤아려야 하고 그 말의 불선한 것만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진해는 화의를 주장하고 악배는 회복의 뜻을 두었으니 시비는 분명하다. 대저 소위는 반드시 공론에 붙여서 그런 것을 수행하니 언책을 맡은 자가 바른 사람이라면 될 것이다 하며 영사 이 요청이 아뢰기를 그는의 조광조의 무리가 소학의 도를 가탁하여 당후의 정치를 하루아침에 세울 수 있다 하므로 사람들이 다 현혹되었으나 신은 당후의 정치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속이는 말입니다. 하고 이항이 아뢰기를 철종의 초기에는 죄다 왕한세계의 학문을 공격하였으나 그 뒤에는 당연히 다시 일어나서 뜻을 얻어 횡행하고 그의 날마다 원우의 정인을 소급하여 편출하여 끼친 화가 더욱 심하였으니 이제 광조의 무리가 이미 죄 받아더라도 경계하고 삼가서 그 다시 일어날 조짐을 막아야 합니다. 인심의 조사가 무상한 것이 매우 두렵습니다. 고종이 진회의 간사를 모르지 않았으므로 그 주의상을 써서 조정의 방을 부지기까지 하였으나 마침내 그 쓸쓸에 빠져 드디어 송나라에 무궁한 화를 끼쳤습니다. 하고 특징과 유순이 아뢰기를 성나라의 이를 보건대 사마광이 왕한석의 무리를 가리켜 소인이라 하고 왕한석의 무리도 사마광을 소인이라 하였으며 군자 소인이 갈마들어 소장하였으니 이런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 근래 조광조의 무리가 동류를 끌어들이며 물색으로 찾기를 권하고 자기와 뜻을 달리하는 자를 해치면서 한 집안에서 5, 6인을 하루아침에 장살하기까지 하고 옥중에 병이 많았다 하였으니 이것은 신등이 통분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고 지평 김섬이 아뢰기를 그때 조정에서 누가 그것을 몰랐겠습니까마는 그 세력이 치성한 것을 두려워하여 감히 말하지 못하였을 뿐 다름입니다. 하고 참창관 박호가 아뢰기를 신도 여치 아리려 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말하여도 보탬이었고 반드시 그 화를 입을 것이므로 감히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위에 있는 사람이 조짐을 보일 때 억제하여 치성해지지 못하게 했으면 되었을 것이다. 하매 이항과 시독관 소세량이 아뢰기를 당시의 대신에게 죄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상이 된 자는 임금을 위하여 제 몸을 입고 나라의 채무를 바로잡아야 하는데 어찌 비방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그런 것을 좋아시하고 묵묵히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정경 이해가 아뢰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삼공, 육경 자리에 있던 자는 다 동료이고 그들과 뜻을 달리하는 대신으로 이렇다면 장순선, 조계상 같은 무리는 남김없이 파직되었으니 누가 그런 것을 말하려 하였겠습니까? 또 매우 온당치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육조 난관의 상소는 국가의 위망에 관한 일이 아니면 할 수 없는데 당시의 대간이 이를 말하여 펴지 못한 일이 조금만 있으면 육조의 난관과 삼관의 선비가 어지러이 상소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당시의 재상이 어찌 다들 동료였으랴마는 그 형세는 그리 하였다. 또 육조의 난관이 상소하는 것은 과연 고래가 아니다 하며 이 요청이 아르기를 정충년 하례를 받을 때 대간이 명부에 일을 논하고 바늘에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명초하였는데 패를 가지고 간 관리에게 아뢰는 것을 윤하시거든 패를 가져오되 윤하시지 않으시거든 앞으로 가져오지 말라 하였으니 어찌 신하로서 임금의 명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상께서 모르셨을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그때 일은 나도 안다. 그뿐이 아니라 무릇 인물을 논박하고 법정을 폐립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며 이 항이 아뢰기를 신하는 위에 대하여 성의로 감동되게 해야 마땅한데 어찌 형세로 위협하여 반드시 청한 대로 허락을 얻으려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다 함께 아뢰기를 어찌 이런 매우 마음 아픈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특징관 최중홍이 아뢰기를 저들이 이미 그와 같이 세력을 얻었으므로 그때는 그 사람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 자제도 두려워하며 외방의 수령도로 말하면 술과 고기를 풍성하게 장만하여 뒤질사라 서로 다투 환대하였습니다. 하고 이해가 아뢰기를
포위의 선비일지라도 광조의 문도라고 말하면 감사 이하가 승교로 맞이하여 청하고 섬돌 밑에서 시중을 들고 전취할 때에 말하는 대로 다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항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이미 저들의 주의를 바르셨으면 민간의 고사가 반정 때와 같습니다. 하고 이해가 아뢰기를 근래 유생이 경술에 힘쓰지 않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조광조의 무리가 말로 벼슬을 구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인도하고 성인의 전설을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원점은 조종의 성헌이므로 폐기할 수 없는 것인데 생훈진사가 그 고강을 싫어하여 전혀 거관하지 않으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또 권리하고 원점의 법을 더욱 중하게 해야 합니다. 하고 이 유청이 아뢰기를 신이 요즘 성균관에 갔었는데 고강하는 사람은 그래도 한둘이 있었으나 재수라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경술은 근본이고 사장은 말단이라 하여 아주 폐기할 수 없으니 윤차가 된 관원이 널 부지런히 가서 권리해야 한다 하였다.